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새로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신세계 프라퍼티가 선정됐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어등산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복합 쇼핑몰과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박영호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내놓은 대책은 진전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순천을 둘로 쪼개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순천 정치권과 시민들은 내년 총선 때 또 쪼개기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사흘 뒤면 이태원 참사 일주기입니다. 지역에서는 참사 당시 숨진 광주와 전남 지역민 9명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18년간 표류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새로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신세계 프라퍼티가 선정됐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어등산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복합 쇼핑몰과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복합 쇼핑몰 유치와 지역 수건사업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새로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4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세계 프라퍼티가 단독 응모한 스타필드 광주 건립 사업 제안을 평가한 결과 최소 기준인 850점 이상을 득점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됐던 협약 이행 보증금도 공모 단계에서부터 600억 원 상당으로 결정된 만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이후에 60일 동안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민간 개발자로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 계획 안에는 지역민들이 염원했던 복합 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뿐 아니라 최고 시설을 갖춘 콘도와 실내외 워터파크 등도 포함됐습니다. 계획대로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어등산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연 3천만 명이 방문해 20조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세계 프라퍼티 측은 이르면 올해 내로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내에 사업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주요 시설인 스타필드와 하이엔드 콘도, 관광휴양 오락시설 등을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자들의 잇따른 포기로 지역의 골칫거리로 남았던 어등산 관광단지가 신세계 프라퍼티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꿀잼 광주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지난 17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박영호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오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박 회장이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박영호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결국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것만 60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규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박 회장은 다음 주까지 골프장 몽베르CC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금 지급 일정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적인 저희 골프장을 제가 매각을 하고요. 지금 골프장 매각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에 설립한 대유위니아 종합 R&D 센터와 멕시코 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회장은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 제가 전체 우리 그룹에서 경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체불 원인을 경영 적자 탓으로 돌리다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낸 거는 본인 회장님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실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국회 차원에서 대유위니아그룹이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 진척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약속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이어진 임금체불로 극단적인 생계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에게 박 회장의 답변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한 이번 약속조차도 실제로 이행하는지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전남 제조업 체감 경기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광주 전남 지역 소재 58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업황 BSI는 67로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도 68로 9월보다 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 비제조업 업황 BSI는 73으로 9월보다 2포인트, 업황 전망 BSI도 74로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순천을 둘로 쪼개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순천 정치권과 시민들은 내년 총선 때 또 쪼개기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헌재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총선 때 순천시는 둘로 쪼개져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 편입됐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출마자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헌재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의 생활 환경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고 국회가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며 당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헌재 판단에 즉각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주권자의 뜻을 무시하는 결정, 합헌, 합리적 모두 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재 판단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를 쪼개 선거구를 만드는 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쪼개기 선거구가 합헌이란 이번 결정으로 순천시만으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분구 가능성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멸 위험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소멸 주의 지역이었던 전남은 지난 2021년 소멸 위험 지역으로 소멸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류됐던 광주는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남의 소멸 위험 시군구 수도 지난 2000년 8곳에서 2021년 18곳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0년 단 한 곳도 없던 소멸 고위험 시군구도 2021년에는 11곳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 내 치안센터 57곳이 폐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모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광주 1곳, 전남 56곳을 포함해 576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60.5%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청은 폐지될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인력을 경찰서로 배치해 순찰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흘 뒤면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참사 당시 광주와 전남 지역민 9명이 숨졌는데요.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된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찬 몸짓으로 공을 걷어차는 단발머리의 숙녀. 이제는 휴대폰 속 사진과 영상으로밖에 만나볼 수 없는 큰딸 혜린입니다. 12구 참사 이후 혜린이 없이 처음 맞게 된 지난달 생일엔 큰딸이 가장 좋아했던 것만 골라 아내 작은 딸과 함께 추모관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편히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라. 그 말, 갈 때마다 그 말 계속하고 있어요. 끝내 해지하지 않은 혜린이의 휴대폰을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기억하려, 잊지 않으려
기운 내려 노력한다는 이종민 씨. 매주 토요일이면 유족들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걷기를 한 지도 넉 달이 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갈 때마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옆에 있어서 저희들이 힘이 되죠. 저희들 8명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가끔 가다가 뭐 떡해 주신 분도 계시고 문 열어서 화이팅 하시라고 손 흔들어 주신 분도 계시고. 목욕탕에 갈 때면 늘 아버지의 등을 책임졌던 고 김재강 씨. 자신과 꼭 닮은 외모와 성격, 그리고 늘 지지를 아끼지 않던 아들 재강이에게 아버지는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취직은 서울로 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오늘도 액정 화면이 닳도록 아들의 사진만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런 생각은 전혀 이런 일이 있을 생각은 못했죠. 못했기는 내 어떤 의지가 들어가서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후회도 되기도 하고. 하늘의 별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목소리를 높이는 일뿐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이태원 참사 관련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된 그 기구를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꼭 해가지고 우리 애기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 그거 외에는 저는 뭐 바랄 게 없어요, 아직. 참사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국회 상임위 문턱만 겨우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참사 당일을 하루 앞둔 오는 28일, 유족들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9번째 릴레이 걷기 행사를 연 뒤 기억, 추모, 진실을 위한 다짐을 주제로 추모식을 엽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여수해상에서 낚시여선이 좌초됐지만 승선원 22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여수시 상화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여선이 좌초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은 여수해경은 연안 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22명 모두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영장에서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광주시 남구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에서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 동안 50대 남성 A씨가 물속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했다는 여성 피해자 3명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CCTV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막과 화장실을 무단으로 설치한 여수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이대는 2017년 7월 매입한 여수시 돌산읍의 농지에 무단으로 농막과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혐의로 50대 여수시 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20일 A씨를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김춘성 칠리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지난 11일 치러진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김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최종 선임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대학 유휴부지 개발 추진과 국책사업 선정 유치를 통한 재정 확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부터 4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 6곳에 제출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초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빛 핵 박재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주민 대피와 보호 대책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안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초안이 공람될 경우 주민들이 잘못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어 공람 절차가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공약 사업인 영산강 백리길 Y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발표됐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시청 소회의실에서 영산강 중심의 새로운 광주 미래비전 발표의 일환으로 시작된 Y 프로젝트 구상과 20개의 구체적 사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맑은 물과 즐길거리, 생태 환경 등을 주제로 수상 레저와 물놀이 체험시설 그리고 수상 공연장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교정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은 오늘부터 사흘간 광주 송정역 야외광장에서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문예작품 등 166점을 전시하는 제52회 교정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페이스 페인팅이나 풍물패 등 행사도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예술축전이 오늘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예술축전에는 국악과 사진, 영화 3개 부문에서 본선에 진출한 43개 팀의 경연에 이어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축전은 전국체전과 연계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종합예술대회입니다. 목포 고화도의 해상데크 구간과 등산로를 연결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개통됐습니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 목포 고화도 해안가 사면에 설치된 20인승 관통형 엘리베이터는 목포 내항과 유달산, 해상 케이블카, 목포대교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 모터 뮤직 페스타가 오는 28일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 상설 블럭에서 열립니다. 28일 오후 6시 30분 F1 경기장을 걷는 그리드 워크로 시작되는 이번 뮤직 페스타는 국내 최정상급 힙합 뮤지션인 사이먼 도미닉과 로꼬, 그레이 등이 공연을 펼치며 불꽃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영암구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목포역에서 영암 실내체육관을 잇는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선박에서 나온 대량의 분뇨를 바다에 버린 화물선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여수 신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 A호를 상대로 출입 검사를 벌이던 중 분뇨 약 1,500리터를 허가되지 않은 해역에 무단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400톤 이상 규모의 선박은 분뇨를 버릴 때 소독 과정을 거친 뒤 영해 기선으로부터 3해리가 넘는 지역에 이를 배출해야 합니다.